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병들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사스 계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일본으로 확산되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은 닭에서 처음 발견되어 돼지 등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인간들에게까지 확산되게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200일 앞둔 지금 성화 출발지에서 방사능 핫스팟이 발견되어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일본 가겠다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늘상 영상 후반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제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당신을 병들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당신을 위해 방사능은 물론 바이러스가 퍼져 병들어가는 일본을 집중적으로 털어 일본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는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는 1930년대 닭에서 처음 발견된 뒤 개, 돼지, 조류 등의 동물에서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는 사람에게도 발견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표면 모양이 태양의 코로나와 비슷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 단일 가닥의 RNA를 가지고 있으며 외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에 들어가 자신의 RNA를 복제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개, 돼지, 소, 조류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기와 소화기에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양이와 쥐에 감염되는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는 치사율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가까운 종끼리 감염된다고 알려졌지만 사스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원숭이, 개, 고양이 등 다른 포유류들도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 낙타 접촉에 의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 기침, 열 등 코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염되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해 일본으로 옮겨간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일본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에 사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국립감염연구소가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는 태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우한을 여행 중이던 지난 3일 발열이 시작돼 6일 일본에 귀국한 뒤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증상이 회복되었으며 15일에 퇴원해 현재는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의심되는 우한 수산물 시장에는 들르지 않았지만 우한에서 체류 중에 폐렴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후생노동성은 밝혔습니다. 이 환자로 인해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계 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국제정보 수집 및 검역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등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지난달부터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해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61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한 폐렴이 사스와 메르스를 발병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바이러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올림픽 성화 봉송지에서 방사능 핫스팟이 발견되어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피폭의 재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4일 개막하는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는 80일 뒤인 3월 26일 촛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임박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한 일본 내 방사능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일본 내 시민단체나 국제환경단체에서는 일본 올림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 핫스팟이 발견되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봉화가 출발하는 곳은 일본 축구대표팀 전용 훈련시설인 J빌리지입니다. 첫 번째 성화 봉송주자는 일본 여자 축구팀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 남쪽 10km 지점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은 시설로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당시 피폭을 우려해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J빌리지 주변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했는데 주차장 인근 잔디밭에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핫스팟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측정치는 71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 지역의 흙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은 대기 중 방사능 농도를 0.23 마이크로시버트까지 낮추는 게 목표인데 이를 훨씬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재조사한 결과 2달 전 발견된 핫스팟은 제염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측정에도 행인들이 다니는 주차장의 방사능 농도가 여전히 제염 목표의 15배나 됐기 때문입니다. 연간 31 마이크로시버트로 독일 등에 비해 느슨한 일본 기준으로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린피스 측에서는 핫스팟이 발견되면 당장 그곳만 제염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염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J빌리지 전체가 위험한 지역인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화 봉송과 같은 큰 이벤트를 여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사능 핫스팟은 또 있습니다.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장 역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97km 거리입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미야기현의 미야기 축구장은 약 118km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원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인기 종목 경기가 벌어집니다. 아즈마 야구장을 관리하는 공원화협회는 매달 방사능 수치가 대체로 0.2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하지만 그린피스가 지난해 10월 원전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나미의 마을을 측정한 결과 방사능 농도가 최고 90 마이크로시버트에 달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아즈마 야구장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있고 비가 오면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는데 올림픽 기간은 태풍과 비가 잦은 시기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간 뒤 제염 작업을 마친 곳의 방사능 수치가 2000배 정도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44km 떨어진 도쿄 주 경기장은 방사능 유출 지역과는 어느 정도 떨어진 편이라 비교적 방사능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도 위험합니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의 틸만 러프 교수는 현재 방사능이 치바, 사이타마 등 후쿠시마 서쪽, 남서쪽으로 뻗어 있을 뿐 아니라 도쿄 북쪽도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도쿄 시민들이 직접 채취하고 측정한 흙에서 0.443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능이 측정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도 일본 정부의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방사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올림픽을 후쿠시마 재건에만 활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은 이런 방사능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각성하자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사람들이었다면 한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을 향해 기레기 들이라며 싸잡아 폄하하는 시리즈의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상케이 신문이 기레기로 불리는 한국 미디어 연구를 주제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취재 기자의 광고 할당이라는 제목의 첫 기사로 한국 신문업계를 비판했습니다. 기레기
기레기를 한글로도 표기하면서 언론을 야유하는 표현이라고 조롱해댔습니다. 상케이는 작년 말 경향신문이 특정 기업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다가 사장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협찬 광고를 약속받고 기사를 삭제한 사건을 거론하며 돈밖에 모르는 한국 언론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한국의 대형 미디어는 상당수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경향신문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국 언론 업계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가까워 살아있는 권력을 거의 비판하지 않는 상케이 신문이 기레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국 언론 전체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본 언론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케이 신문의 이런 형태는 한국 때리기 캠페인을 벌이며 새로운 타겟으로 한국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게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너나 잘 하세요. 누가 누굴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 북한발 미사일 5번 내보내서 전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게 한 일본 언론이 누굴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훈수들 시간 있으면 방독면 쓰고 니네 동네 제염 한 바퀴나 하는 건 어떠세요? 방사능 동식물들 감추느라 기사도 못 내게 하는 일본 언론의 자유나 보장하시라고요. 아무튼 일본 방사능부터 신종 바이러스까지 아주 난리네요.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뭐 드셨나요? 저는 오늘 3,000원짜리 짜장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어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렴하더라도 따뜻한 옷, 싸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만족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나는 성공의 열쇠를 모른다. 그러나 실패의 열쇠는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행복한 거, 좋아하는 거 하세요. 저는 그래서 구멍난 옷 입고 가서 3,000원짜리 짜장면 먹은 오늘을 행복한 날 중에 하나로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